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8일 태국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에서 일하던 태국인 근로자들이 귀국한 상태입니다. 노동부는 이들에게 각 15,000바트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6,125명의 근로자가 신청했고 약 3,000명이 지원금을 수령한 상태라고 합니다. 추가로 이들에게 5만 바트의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무회의에서도 원칙적으로 승인한 상황입니다. 원관리국은 방콕과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오염 농도가 9일부터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방콕과 사뭇브라칸, 사무사콘과 나콘바톰, 파툼타니와 논타부리의 주민이나 여행자는 13일까지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축산국과 경찰은 아유타야 나콘 묘양 지역에 위치한 무허가 동물 사료 공장을 적발했습니다. 공장 내부에는 사료 생산기기와 원료 1.2톤이 발견되어 당국이 압수 조치했습니다. 태국에서 무허가 동물 사료를 생산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6만 바트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태국은행협회는 앞으로 스마트폰 뱅킹 어플을 이용해 5만 바 이상을 송금 시 안면 인식을 통한 인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회 5만 바, 1일 20만 바 이상 송금 시에는 안면 인식 인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 SNS의 AI 기술을 활용해 노래하는 승려 사진이나 오토바이 경주를 하는 승려 사진이 배포되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립불교청은 사이버 수사대에 해당 이미지를 제작한 사람을 추적해달라고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건강증진재단은 카트나 노점, 식당 등의 운영 요령 11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조리 공간과 조리 도구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바닥에서 음식을 조리하지 말며 재료와 조미료는 식약국의 허가를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당국의 개선 노력에도 무더운 날씨에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팟 보건부 차관은 초미세먼지 오염 상승에 대비해 전국의 병원에 대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암이나 동맥경화증 등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특히 노인과 어린이들은 미세먼지 농도 상승 시 외출을 삼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기가 끝난 후 건기에 들어가면 북부와 동북부, 수도권 지방의 대기오염이 다음해 3월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태국 정부는 고유가 대책으로 3개월간 휘발유 가격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휘발유에 적용되는 세율을 리터당 평균 0.15에서 1바트씩 인하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세타 총리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푸어타이당이 공약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 같은 짓을 벌였다고 자백했다는 것입니다. 아누틴 내무부 장관은 방콕과 촌부리, 푸켓과 치앙마이에 4개 시범 지역을 지정해 12월 15일부터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새벽 4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주류 판매 시간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하고 처음 발표 당시 주류 판매가 0시까지로 잘못 전달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시범 지역의 유흥업소 운영은 새벽 4시까지 가능한데 방콕의 경우 팟폼과 RCA, 야차다가 허용 지역이며 수쿠밋은 제외되었습니다. 기상국은 13일까지 국지적으로 강한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나 산이나 하천 주변을 운행하는 차량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무부는 태국의 인플레이션율이 25개월 만에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07.7로 전년 동기보다 0.31% 하락했으며 11월에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유타야 지방에서는 경찰관이 코끼리를 타고 순찰을 도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아유타야 역사공원 내를 순찰한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할부가 끝나지 않은 차량을 전당포에 맡기고 전당포 측은 돈을 갚지 않으면 팔아넘기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러한 차량의 소유자나 전당포 운영자 모두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수도나 전기요금을 체납하는 가정이 늘어나자 아누틴 내무부 장관은 미납 세대의 계량기 철거를 3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한 달 이상 요금 미납 시 당국이 계량기를 철거해 가는데 요금을 납부하고 계량기를 다시 설치하려면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당국은 3개월까지 계량기 철거를 유예해 서민들이 수도와 전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값이 밭당 34,000밭 이상으로 형성되면서 가짜 금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다며 당국이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짜 금 제품은 금과 무게가 비슷한 텅스텐을 섞어 넣었다면서 구입 시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 당국이 성병 예방과 임신 방지를 위해 콘돔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 이것이 온라인으로 재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국은 배포한 콘돔을 재판매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들에게는 연간 기준 일주일에 10개씩 총 5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8일 방콕 프라카농 지역의 수쿠맥 소이 64인근의 도로에서 트럭이 전력선로용 덮개를 지나다 덮개가 파손되면서 도로 아래로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트럭의 무게는 45톤으로 알려졌는데 트럭의 과적 운행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수리아 교통부 장관은 태국 내 주요 공항의 혼잡도를 줄이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습니다. 10일부터 내년 5월까지 대만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입국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5일 사이 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55만 7,554명으로 하루 평균 7만 9,651명이었는데 말레이시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과 러시아, 인도와 한국 순이었습니다. 7일 오전 11시경 빠툼타니 무앙 지역에서 도로를 건너던 46세 여성이 가로등을 만졌다가 감전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가로등에서 누전이 확인되었으며 모든 가로등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숨진 여성의 유족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6일 저녁 방콕 아차프라롭 도로도 노면이 함몰되면서 승용차가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국은 배수관 건설 공사로 물이 새어나와 토양이 유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밤샘 복구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보건부가 발표한 지난해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9,230명으로 15세에서 24세의 젊은 층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당국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성관계를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해 감염자 수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 매독과 인질 등의 신규 감염자는 14,534명이었습니다. 피판 노동부 장관은 올해 연말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400바트를 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적용 시기는 내년부터라고 설명했습니다. 12월 초 정부와 고용자, 근로자 대표 등 3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민국 경찰은 전화사기 혐의로 일본인과 대만인 각 2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사무사콘의 근거지를 마련한 후 일본인을 대상으로 경찰관이나 은행원을 사칭해 사기를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6일 저녁 8시경 파타야 시내의 아파트 3층에서 술에 취한 37세 러시아 남성이 발코니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남성은 다행히 2층의 지붕에 떨어져 경상을 입었으며 구조대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5일 태국 경찰은 통로 지역의 유흥업소를 단속하고 마약 소지자 남성 7명과 여성 5명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7명의 남성 중 2명은 미국인이었습니다. 지난 1월 5일 밤 방콕 라차다 도로에서 대만인 여성을 검문한 경찰관들이 전자담배를 소지했다면서 기소를 면해주는 대가로 27,000바트를 갈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사법원은 기소된 호에이관 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 중 4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씩을 선고했으며 27,000바트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태국 마사지 업계의 대부이자 정치가인 추이 씨가 지병 치료를 위해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추이 씨는 얼마 전 말기 암 판정을 받았는데 그를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SNS에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